분명 말하는데 문제만 풀라고 하면 새끼들아 절대 못 푼다. 개념 수업을 다시 보강을 존나게 해야지. 질문 존나 많네. 존나 쉬운 문제에다가. 다 더 있어? 더 있으면 해도 돼. 지금 여기 있는 번호 말고 또 있으신 분? 24번. 끝이야? 2번부터. 두근의 차가 4다.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차가 4다. 그럼 두근을 어떻게 잡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 두근을 어떻게 잡아볼까? 차가 4라 했기 때문에 두근을 어떻게 잡아볼까? 알파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볼게. 위의 녀석의 두근을. 그럼 내가 이 두근의 합 가면 2알파 플러스 4의 값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이 두근의 곱 알파 플러스 4의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되겠나 일단이까지. 그래서 이 밑에 이 두 개를 갖다가 어떻게 연립을 하는 녀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녀석을 보니 알파의 제곱 플러스 4 알파 플러스 4의 값이 0이다. 그럼 이게 알파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되니까 알파의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2였다. A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알파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에 있던 마이너스 2 집어넣어라. 얼마가 되노? 제로가 되겠지? 그럼 A가 얼마가 된다라는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럼 저기 2차 방정식이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4는 0이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이 녀석의 두근을 뭐 어떻다 어떻게 잡아볼까? 모양을 잡아보자. 마음대로 어떻게 잡아볼래? 알파라는 거 썼으니까 두근을 베타하고 감마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기에서의 두근의 차를 어떻게 표현해주면 되냐?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감마다 요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그럼 그 두근의 합을 베타 플러스 감마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8, 베타 감마다라고 한다면 4다라고 할 수가 있다. 요거 두 개 통해서 얘를 구하는 거는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한다라고 했고, 그럼 쟤를 완전 제곱했다.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은 요 두 개로 표현을 하실 때 64 마이너스 16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돼? 48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럼 얘 제곱했을 때 48이니까 얘는 풀마루트 48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값이었으니까 뭐다? 루트 48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 똑같은 거 답은 2번이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네. 왜 두근의 차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말했는데 왜 모를까는 모르겠다 나도. 분명 말하지만 너그 지금 문제가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씨발 개념이 안 됐다. 개념 봐라. 저기서 절대값 말고 큰 공식 써서 보여도 돼요? 상관없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도 그게 차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푼 거야. 그냥 식으로 그냥 연결시키는 거다. 어차피 베타하고 감마 중에서 누가 더 큰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차이에다가 절대값을 붙이는 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누구를 뺀 거에다가 절대값을 붙이는 게 차를 의미하시는 거다. 같은 종류의 문제다. 필수 예제를 찾아봤다면 비슷한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 B를 가르쳐줬다. 두근의 B를 가르쳐줬다. 그럼 난 두근을 2K, 3K로 볼 거야. 그럼 당연히 베타가 더 큰 거야. 두 양의 실수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K는 당연
양수다라는 생각을 적어 주셔야 된다. 이해되나 여기까지? b를 가르쳐 줬다는 거는 그냥 내가 그걸 문자화 시키는 거다. 개념 수업할 때 했었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두 근의 합 5K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따진다면 마이너스의 A 플러스 1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구나. 그 다음 두 근의 곱 6K의 제곱이 얼마가 된다? 6분의 1이다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겠네. 이까지 이해됐나? 그럼 요거 두 개를 이제 난 또 뭐 하려고 생각하시는 거야? 연립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반띵 아니지 5로 나눠가지고 대입하면 좀 숫자가 더럽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이걸 제곱해서 숫자 맞추는 걸로 가르쳐 줬잖아. 맞지? 그렇게 가볼게. 이 위의 녀석을 내가 제곱을 했다. 25K의 전체 제곱은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럼 얘하고 이제 얘하고 비교. 얘하고 얘 비교. 25K 제곱이랑 6K 제곱 똑같이 만들려면 얼마로 맞춰야 되냐, 통분. 얼마로 통분해야 돼? 25하고 65 공통인수 보이나 이거? 없잖아. 곱해라. 150으로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네. 자, 그럼 이거 150으로 맞추려면 얼마 곱하는 거야? 6 곱하겠지? 6 곱하니까 얘는 6의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 얘는 양변에 25 곱할 거니까 6분의 25다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럼 또 내가 6을 양변에 나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나눴어. 그럼 얘는 36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럼 A 플러스 1이라는 걸 제곱을 했을 때 36분의 25다. 그럼 A 플러스 1은 얼마가 되거나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시거나 A 플러스 1은 얼마가 되시거나 6분의 5가 되셔라 라는 걸 의미하겠네. 그럼 여기에서는 A의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분의 11이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는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6분의 1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됐지? 그럼 둘 중에 뭐가 되어야 되는 기고?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 넣어봐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서로 다른이다라는 말 때문에 넣어서 확인해보자. 자, 마이너스 6분의 11을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었다. 한 마이너스 6분의 얼마야? 5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6분의 5가 될 거고, 그럼 그때의 K 값은 얼마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어? 6분의 1이 되겠네. 그러면 3분의 1, 2분의 1 서로 다른 두 근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이너스 6분의 1을 여기다가 넣었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6분의 5 마이너스 6분의 1을 집어넣으니까 6분의 5 가면 K 값은 그때 얼마가 돼?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니까 틀렸다. K는 양수로 설정을 했으니까. 그럼 그냥 K가 가능한 게 6분의 1 이 녀석이 되어야 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얘 제곱하고 36 곱하면 답은 121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확인하는 게 필요했다. 자, 뭐에 대한 느낌을 받으셔야 하냐면 이 녀석을 보는 순간 켤레의 느낌을 받으셔야 하는데, 켤레의 느낌을 받았다면 어떤 조건을 확인해야 되냐? 허근의 켤레는 실수 조건에서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수 조건을 확인을 해라. 개수의 실수 조건. 1 실수 맞아. A, B 실수라고 되어 있다. 괜히 나오는 게 아니랬다. 루트 인근의 켤레 조건은 유리수 조건이라고 분명 말했고, 허근의 켤레 조건은 실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니까 실수 확인 그럼 켤레 100% 문제가 되고, 이 두 개는 켤레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디가 똑같아야 된다? P하고
2p-4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넘어가서 마이너스 p, p는 얼마가 되어야 해? 4가 되어야 해? p가 4구나. 그럼 p가 4라면 얘 하나의 허근이 뭘로 나오냐? 4-i로 나오니까 다른 새끼 닥치고 4 플러스 i. 그럼 a하고 b 어떤 걸 이용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합곱으로 구해주시면 될 거다. 마무리. 켤레할 때 항상 켤레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켤레 조건이 없다면 대입을 해서 풀어야 하는 건데 웬만하면 켤레 조건을 줄 거야. 확인을 꼭 하시면 될 거다. 다음 해야 되는 번호가 몇 번이지? 12번이가 쓰레기 같은 질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 직선은 저 2차 함수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연립하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쓰라 이 말이고 그 다음 밑에 있는 2차 함수는 저 직선하고는 만나지 않는다. 또 두 개를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써라 이런 뜻인 거야. 개쓰레기 같은 질문이지. 연립하고 식만 쓰면 되는 건데 이걸 질문을 하다니. 자, 그럼 일단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저 2차 함수하고 가면 만나는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 연립. 얘가 x 플러스 k다. 연립을 시켰고 넘겼다.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0. 이 식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두 번 써야 되기 때문에 d1이라고 썼고 짝수 공식 불가능. 그럼 마이너스 8 플러스 4k가 0보다 크다. 계산하시고 넘기셨다. 그럼 k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누구하고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하고 x 플러스 k는 어떻게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나는 관계 연립을 시켜야 된다라는 뜻이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이다라고 봤을 때 왜 이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네. 1 마이너스 12 플러스 4k가 0보다 작다. 자, 또 계산하시고 넘기신 다음에 4로 나눴다. k는 4분의 11보다는 작다. 두 개 연립. 그러면 당연 얘가 누가 돼야 되고 알파가 돼야 되고 베타가 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 질문인가 이게? 자, 어차피 이제 좀 존나 팩트로만 이야기하는데 어차피 너희 인생이야 새끼들아. 계속해서 못 풀어라 이런 거. 자, 방석이 되어라 친구들의. 너희 이래갖고 나중에 성적 안 나와가지고 우리 원망하지 마라. 할 만큼 했으니. 자, 여기에서 또 연산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무리할 때 알파분의 베타를 갖다가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4분의 11이라고 나와 있다. 어떤 타 학원에서는 전부 다 이걸 다 가르쳐 준다. 번분수다라고. 분수분의 분수꼴 번분수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교육과정 외다 지금 너희 입장에서는 2학기 때 배우는 거니까.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냐? 통분의 개념으로 들어가신다. 2분의 3이 있었다. 예분의 만약에 3분의 1이 있었다. 이걸 계산을 하란다. 그러면 너희는 분수분의 분수꼴이 뜬다면 분모만 쳐다보는 거다. 2하고 3이 있네. 얼마로 통분하려고 하냐 친구들? 6으로 통분하려고 하지? 그럼 얘 분자분모에 6을 곱해주는 거다. 그럼 6을 곱해주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데 분모 9. 분자는 얼마? 2로 되겠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그럼 나는 얘 위아래에다가 얼마를 곱한다라는 생각 4를 곱해준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될 거고 그럼 분모 마이너스 1분의 분자 11 따라서 결과 마이너스 1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 요런 연산법을 내가 지금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다면 고쳐라. 계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분자 나누기 분모 언제까지 중학교 수준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실수 A에 대해서 이 2차 함수 그래프에 접하고 직선의 기울기가 2인 y절편을 FA라고 하자. FA의 최소값에 대해서 물어봤다. 자, 그러면 일단 내가 직선의 기울기가 2니까 너희 기준으로 따진다면 2x 플러스 b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 녀석의 y절편을 FA라고 했으니까 이 b랑 똑같은 거는 FA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일단은 볼 수 있고 근데 이 직선하고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만났다, 접한다 또 만나는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뭐부터 하셔야 돼? 닥치고 연립. 그럼 x-a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이 뭐랑 2x 플러스 b다. fa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었을 거야. 자, 넘겨보자. 이쪽으로 다 넘겼을 때 그냥 정리할게. x제곱에 마이너스 2ax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묶어주신다면 a 플러스 1x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플러스 a제곱이니까 플러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b는 0으로 되겠네. 자, 이 녀석의 판별식이 0이 나와야지. 접했으니까. 그러면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b는 0이다. 이 녀석이 이름이 뭐라 했냐? FA라고 했잖아. 맞지? 이거 빼고 다 또 넘기는 거야. 이거 빼고 다 넘겼을 때 정리가 이 FA에 대한 식이 어떻게 되냐면 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이 되니 A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2A니까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자, 어때? 이 녀석이 어디로 볼록한 녀석이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느낌인 거야. A에 대한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그럼 그때 이 축의 방정식은 A는 이다라고 하셔야지. A에 대한 식이니까. 그럼 A가 얼마가 되었을 때 1인의 축방을 써보신다면 그럼 1 넣었을 때가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1을 갖다가 함수식에다가 대입을 해라.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2, 5번이다라고 할 수 있겠구나. 누누이 말한다. 쫄면 끝이다. 써봐야 한다. 다음이 17번. 자, 17번을 읽어봐라. 읽었을 때 바로 느껴야 한다. 뭐를? 켤레를. 자, 곡선하고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났다. 근데 그 만난 점 중에 x, 당연히 두 개를 연립했을 때의 하나의 해인데 그 해 하나가 루트 5 플러스 1. 선생처럼 페이크를 줬구나. 해 하나가 저런 식으로 떴다라면 딱 보는 순간 켤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데 냄새를 맡았으니까 조건을 쳐다봐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a는 bx다. 이렇게 연립하기 전에도 그냥 조건을 봤어. 유리수 ab다라는 걸 봤으니까 아, 켤레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구나. 이 녀석이. 한쪽으로 몰았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a는 0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해가 루트 5 플러스 1이다라고 줬고 감 하나는 모르는 상태. 근데 이 녀석들이 유리수 조건을 줬으니까 아, 이 녀석은 100% 켤레가 있다.
근데 켤레가 있다라는 걸 알면서 새끼들이 루트 5 마이너스 1이다라고 쓰는 순간 그냥 새끼는 잣대는 거다라고 몇 번을 말했고, 켤레는 허수 쪽을 갖다가 켤레를 주시거나 이렇게 무리수근이 있다면 무리수 쪽을 부호를 바꿔 주셔야 한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했다. 맞나? 그럼 이제 뭐를 의미하냐? 이 마이너스 b하고 마이너스 a는 두 개의 근과 계수의 관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근과 계수의 관계 합 b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두 근의 합 2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두 근의 곱 마이너스 a는 두 근의 곱 마이너스 5 플러스 1 마이너스 4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a, b 구했다. 끝. 자, 오늘 한 놈 찡찡거리고 나갔다. 보냈다. 언제든지 못 버티겠으면 나가면 된다. 18번 보자. 자, 내가 지금 이 푸는 과정이 어떤 문제랑 같은지 한번 보고 느끼셔봐라. 자, 요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기에 있는 저 fx의 해를 가르쳐 줬으니까 최고차항은 몰라. a라고 잡을게. 해가 0하고 4라는 걸 가르쳐 준 거야. 0, 원점을 지나가니까. 그러면 x의 x-4다. 그럼 a는 0보다 크다. 이런 상태의 fx의 식을 예측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고, 뭘 구하라 했냐? fx-p를 갖다가 구하라고 했네. 그럼 내가 대입의 느낌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ax-p, x-p-4가 fx-p인데 얘는 0으로 했을 때의 근을 찾으세요라고 했으니까, a는 양수니까 0이 나올 수가 없으니 얘 또는 얘가 0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 그러면 x는 p 또는 p 플러스 4다라고 하시고, 요 두 녀석의 합이 얼마가 된 6이 되었네. 이렇게 해결하실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내가 가르쳐줬던 발전 문제 쪽에 있을 거야. 존나 쉽게 푸는 방식이 있다라고 했던, 알파하고 베타가 해라고 한다면 F알파는 0, 그 다음에 F베타 또한 0이다라고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저 문제가 뭐를 의미하냐면 x-p는 0. 요 녀석을 집어넣으니까 0이 나왔으니 요 녀석하고 또는 요 녀석하고 이 세 개의 모양은 똑같다라고 하신 거예요.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다라고 풀어라 라고 했던 그런 문제인데, 그러면 얘랑 얘가 같다라고 한다면 x는 어떻게 되냐? 알파 플러스 p다.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푼다면 x는 베타 플러스 p다. 그럼 두 개의 새끼를 더했다. 2p 플러스 알파 플러스 p가 얼마가 되었다? 6이 되었다. 알파 플러스 베타 저기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4라는 걸 알아. 똑같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 이게 뭔지 알겠나? 뭔지 알겠나? 필수 예제 참고해라.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다. 요게 안 먹히는 문제가 있다. (19번으로) 간다. 자, 일부러 좀 말을 빨리 할 건데 빨리 하고 개인 질문 받아줄 거야. 앞으로 뽑아가라 나한테서 제발 좀. 19번 보자. 자, 어떤 문제인 것 같아? 근의 분리 문제다. 딱 쳐다보자마자 아, 이 새끼 근의 분리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방정식 같아 보이는 문제야. 방정식 같아 보이지만 뭐 해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범위를 갖다가 나눠놨다라는 것 자체가 아, 근의 분리를 의미하구나. 그럼 X축하고의 관계다라고 했는데 제발 근의 분리 문제가 나왔을 때 Y축 그리지 마라. 제발.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이 아래로 볼록하면서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왜? 저렇게 범위가 나오기 위해서는
자,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알파가 있어야 돼. 그럼 마이너스 2라는 수직선 위의 점은 여기 있어야 되고 1이라는 생키는 여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쳐다보니까 2라는 생키는 여기에 있어야 돼. 그래야 저 말의 의미에 맞게 그린 거야. 자, 그러면 근의 분리 문제가 나왔을 때 일단 기본값으로 들고 가는 거는 판별식을 쓰시고 두 번째는 뭘 쓰셔라라고 했냐면 두근의 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쓰셔라라고 했냐면 두근의 곱.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할 때 네 번째는 뭘 쓰셔라? 이것들을 대입했을 때의 부호를 쓰셔라.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럼 판별식은 어쩔 수 없이 0보다 큰 상태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다. 왜냐? 잘 들어라. 지금 이렇게 되면 비슷한 것 같은데 얘 그림이 어떻게 될 수도 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 그럼 양수가 나오잖아. 근데 얘가 어떻게 그려질 수도 있냐? 이런 식으로 음수 쪽에 가깝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 그러면 음수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면 두근의 곱도 내가 알 수가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모르는 거야. 이유는 1 사이에 2 사이에 뭐가 있냐? 0이 있기 때문에 0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알 길이 없어. 그럼 그때는 요 두 개는 일단 따지지 않는다. 근데 원래 이런 문제에서는 기본값으로 3개를 따지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 따지는 문제. 그럼 저 2차 방정식의 식, 우리가 이 식을 fx였다라고 하신다면 f-2, -2를 집어넣었을 때는 어떤 부호를 가져야 되냐? 양수,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F1의 값은 넣었을 때 어떤 부호를 가져야 된다? 음수. 그 다음에 F2,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은 어떤 값을 가져야 된다? 양수. 너희가 이제 요거 싹 이제 연립시켜 주시면 답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객관식이었으니까 보기 보고 걸을 수 있다. 등호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 2, 3, 4 제껴야 된다. 등호 안 들어갔잖아,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1번 아니면 5번이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바로 가지는 거다. (21번) 보자. 어제 했던 거다. 어제. 아유. 21번 전에 20번 적혀있는데 20번부터 보자. 21번 썼으니까 21번 하고 20번 하자.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a x 플러스 5가 자, 그러면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 씹으리고 앉아있으면 제한된 범위인지 아닌지부터 판단을 해라. 제한된 범위가 쉽게 말하면 뭐였냐? 자르는 거야. 이거 자르는 거야? 아니잖아. 자르는 게 아니라면 아래로 볼록이면 뭘 가지는 거라? 최소를 가지는데 최대 모르는 거라. 위로 볼록이면 뭐를 아는 거라? 최대 아는데 최소를 모르는 거라. 그럼 그 최소 최대가 되는 점은 항상 뭐가 돼야 되는 거라? 각각의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라. 그럼 얘는 지금 위로 볼록이니까 당연히 어떤 값을 가지는 거다? 최대값을 가지는 거고 저 흐름을 봤을 때는 여기가 1이 돼야 되고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b가 돼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겠다 이 말이네. 이해가 하나 내 말? 그러면 우리는 얘만 보고도 뭐를 할 수 있어야 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돼. 2차 함수의 식 자체를. 꼭지점을 알았으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b다라고 잡을 건데 예측하고 나서 항상 제일 중요한 단계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쳐다보는 거라.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러면 얘랑 저 식이 어떻게 돼야 돼? 똑같아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시는데 얘를 전개해보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네.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2가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b 마이너스 1이 5가 돼야 되니까 b는 6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간단하네. 되겠니?
어제 했잖아. 어제. 20번 보자. 이것도 어제 해준 거다. 이번에는 똑같은 2차 함수의 문제에서 최대 최소를 씨부리고 있는데 당연히 씨부릴 수 있지. 왜? 얘가 뭐니까? 제한된 범위 문제니까. 그럼 항상 추계 방정식, 나 이런 문제 틀리는 새끼 진짜 이해 절대 못하는데 내가 처음으로 학원을 하고 내보낸 새끼가 이걸 40번 정도 풀었는데도 또 질문한 새끼를 그냥 꺼지라고 했어. 집에 가라고. 추계 방정식만 적용할 수 있으면 된다. 이 추계 방정식이 문자로 나오는 게 아니면 누구든 쉽게 적용할 수가 있는 그런 유다라고 했고, 마이너스의 2배 최고창 마이너스 4분의 그 다음에 x계수 8 적용을 하니까 추계 방정식이 2야. 나는 이제 자르는 일만 남았는데 이 2를 기준으로 몇 칸인지 모르겠으면 쓰발놈들아 수직선을 그냥 여기서 다 그려라. 그냥 모르겠으면 칸 차이를 알고 싶으면 2를 기준으로 3은 오른쪽이야.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은 왼쪽이야. 그것까지 판단할 수 있으면 2를 기준으로 3은 오른쪽 한 칸이야. 한 칸만큼이 여기 이쯤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한 칸이 이 간격이었다라고 한다면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은 왼쪽 3칸이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한 이쯤이다라고 보자. 그러면 이게 3칸만큼 간 거야. 둘 다 닫아놨네. 폐구간이니까 색칠을 해주고 이 사이를 요렇게 의미하는 식이었던 거야. 아, 씨발 이제 주댕이도 아프다. 초보자 모드로 생각을 한다면 그때 각각의 이 값도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쓰라고 했잖아. 자, 그럼 너희가 이제 이 사이에서 제일 높은 값은 얼마 넣었을 때라고 보시는 거야. 여기 2 넣었을 때가 제일 높네. 그러면 x의 값이 2였을 때 저 함수식에다가 집어넣은 f2의 값이 뭐를 의미한다? 최대값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어디서 제일 낮아? 그림이 마이너스 1에서 제일 낮으니까 x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f-1의 값이 최소값이다라고 할 수가 있네. 요거를 어떻게 해라? 빼라. 나 이제 이런 문제 질문 안 받을 거야. 정 모르겠으면 따로 와서 질문해라. 자, 이제 내가 여기 이 추계 방정식이 문자로 나오는 걸 제외하고 요렇게 자르는 거는 너희한테 해주지 않을 거야. 알아서 극복하시거나 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라. 23번으로 가자. 자, 23번 문제는 방금 풀었던 21번의 짬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너희가 쳐다봐도. 위에 나와 있는 말은 얘를 의미하는 그 류이고, 밑에 나와 있는 말은 여기 20번의 문제랑 같은 꼬라지가 되겠네. 자, 위에 2차 함수식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인데 제한된 범위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최대값 가지는 거야. 위에 새끼가 위로 볼록이니까. 그럼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었다라는 거는 그 꼭지점의 먼 좌표가 y좌표가 뭐였다라는 걸 가르쳐 주냐? 마이너스 1이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럼 나는 그 추계 방정식도 지금 식이 나와 있으니까 구할 수는 있으니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a. 그럼 적용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요걸 집어넣었을 때 요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 위의 식에. 그럼 이제 연산의 문제인데 집어넣어 보니까 4분의 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그 다음에 또 집어넣어 보니까 a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 2분의 a의 제곱 넘기시면 2. 그럼 a의 제곱은 얼마? 4. 그럼 a는 당연히 얼마? 2라고 하셔야지. 왜 마이너스 아닌데요? 단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 중필이 아니니까. 중딩들도 저런 거는 체크할 줄 안다. a는 2가 돼야 되고
a가 2였다면 그 밑에 있는 식이 어떻게 바뀌냐?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으로 바뀌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저 위로 볼록한 새끼의 축방이 얼마로 바뀌는 거야? a가 2니까 마이너스 1로 바뀌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제한된 범위를 줬구나. 마 3부터 0까지. 다시 한 번 더 간다. 마이너스 1 기준으로 0은 오른쪽이고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마이너스 3은 왼쪽인 거야. 0은 오른쪽 한 칸이니까 이쯤이라고 생각을 해. 마이너스 3은 왼쪽 두 칸이니까 한 이쯤이다라고 치자.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이 보라색의 그림을 의미하시는 건데, 여기에서의 최소값을 스몰 m이다. 어디서 제일 낮냐? 여기요. 이 포인트 이름이 뭐야? 마이너스 3이요. 어려우면 또 뭐하라. 그냥 써놔라 너희가 그쪽엔 그 자리를. 자, 그럼 여기 이 식에다가 x가 마이너스 3이었을 때 식에다가 잡아넣은 게 스몰 m이다. 알아서 계산하셔라. 에? 그림 그리신 분. 이 문제를 푸는데 그림 그리신 분 있나 혹시? 그림이 없는데 그림을 안 그린다는 거는 풀 자세가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뭘 만든다노? 부채꼴을 만든대. 그러면 둔각 말고 그냥 예각인 부채꼴을 그려라. 너희가 알고 있는 녀석. 그럼 이제 추가적인 느낌으로 가신다면 여기 있는 이 반지름을 만약에 R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 각을 X도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치자.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하는데, 처음은 뭐가 있냐?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x도 이렇게 잡는 게 처음인 거야. 맞나? 그렇게 하면서 또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배운 게 2분의 1 RL이다. 이렇게 두 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다. 기억을 또 올려야 한다. 안 나올 것 같지? 또 나온다. 고2 때. 자, 그럼 이제 내가 요 반지름의 길이를 x다라고 잡고 여기 반지름도 x가 되겠네. 그럼 두 개를 xx, 2x가 되니까 이 호의 길이는 28-2x다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 그럼 굳이 지금 중심각이 얼마인지 모른다 해서 못 구하는 게 아니라 스발르그가 공식을 갖다가 안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중심각이 없으니까 지금은 얘를 통해서 이제 넓이를 구하셔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x의 호의 길이 28-2x가 이 녀석의 넓이 s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전개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4x가 되고, 어디로 볼록한 느낌이 드냐? 위로 볼록한 느낌이야. 그럼 내가 잡은 녀석의 축방이 얼마가 돼? 7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답은 7이다. 끝. 왜? 넓이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때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뭘 구해야 되는지도 활용 문제에서는 잘 봐야 되고, 혹시나 넓이 구하라고 했다면 7을 대입을 해서 구해주시면 된다. 그림 없으면 그림 그려라. 24번부터 했어야 됐네요. 자, 24번 두 수의 차가 10이다. 어떻게 잡아볼래? 전예성. A 뭐라고? A랑 공서의 L 풀 10? 현마 같잖아. 자, 이거 말고 나 다르게 할 수 있다.
A에다가 A-10. 나 또 다르게 할 수 있다. 난 저 대답을 원한 거다. 왜? 차가 짝수니까. 내가 수업할 때 차가 짝수가 나오면 반띵, 풀마, 달라 했으니 하나를 A-5, 하나를 A 플러스 5로 달면 이 문제 바로 끝난다. 왠지 아니? 그 곱, 두 수의 곱 생각을 해봐라. A제곱 마이너스 25야. 그럼 여기 이 식이 만약 Y는 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아래로 볼록 하잖아. 바로 최소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25 답이다. 이해했나 내 말? 내 말이 뭔지 아나? 이 새끼 그림으로 그렸다 생각을 해봐. 그럼 이거 A축인데 A축이 얼마야? 0이잖아. 이거 자체가 표준형이니까. 그럼 그때 0 집어넣었을 때 뭐야? 마이너스 25가 나오니까 구하는 거잖아. 되겠니 내 말? 그럼 만약에 그때 그 두 수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뭐야? A가 0이었을 때니까 내가 이렇게 잡은 걸로 따진다면 마이너스 5랑 5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다. 명심, 차가 짝수면 반띵, 풀마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된다. 이게 베스트다. 봐봐, 일반적인 교과서 같은 대답이잖아. 교과서잖아 이거는. 마지막 28번 보자. 자, 28번. 딱 쳐다보자마자 해야 될 것 같은 행동. 뭐야? 치환. 이거 치환 안 하고 싹 다 전개해서 했으면 박수다. 왜? 존나 고생했을 거니까. 자, 그럼 공통적인 부분을 치환을 할 건데 어떻게 누구 치환할래? 그렇게 해도 된다. 그게 일반적이겠지. 다르게 갈게. 다르게 가볼게. 나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라지 x라고 그냥 바로 치환해 볼게. 요렇게. 그러면 라지 x의 제곱. 그럼 저기 x제곱 플러스 x 대신에는 뭘 넣어주면 되겠니? 라지 x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되는 거야. 듣고 있지? 마이너스 4에 라지 x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된다. 거기에 마이너스 9는 0이다. 요렇게 했을 거예요. 맞아? 이거 이렇게 넣는 거 이해가니? 그러면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4 라지 x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5는 0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럼 라지 x 이게 인수분해 자체가 바로 되니까 바로 가자. 라지 x 마이너스 5 라지 x 플러스 1이 0이니까 라지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5가 되어야 해요. 구한 게 아니야. 지금 문제에서는 x 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야. 스몰 x. 나는 치환을 어떻게 하는 거라 했냐? 문제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느그가 존나 쉽게 보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가기 전으로 백시켜야 된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일 때니까 플러스 2는 0. 또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5일 때니까 마이너스 4는 0. 자, 그럼 다시 이제 문제 쳐다볼 거야. 잘 들어. 모든 실근의 곱, 모든 허근의 합. 스발. 만약에 잘 들어. 여기서 둘 다 모든 실근의 곱, 모든 허근의 곱이라고 했으면 근각계수의 관계 바로바로 때리고, 또는 모든 실근의 합, 모든 허근의 합이었다라고 해도 둘 다 그냥 근각계수의 관계 때리고 더하면 된다. 근데 하나는 실근의 곱, 하나는 허근의 값. 마지막까지 이 새끼가 너희를 괴롭히는 거야. 판별식으로 어떤 근을 가지는지를 판별을 해라. 이런 뜻인 거야. 앞에 판별식을 써볼게. 그럼 1-8이니까 이 새끼가 뭘 가진다? 허근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새끼 판별식 써볼게. 그럼 1 플러스 16이니까 영수. 이 새끼가 실근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럼 허근을 가지는 녀석에서 뭘 뽑아내라 했어? 합. b는 얼마라고 하실 수 있겠냐? 마이너스 1. 실근을 가지는 데서는 곱을 갖다가 뽑아내라 했으니까 곱은 얼마? 마이너스 4. 두 개를
여기서 얘를 빼라 이렇게 해놨으니까 답은 3, 4번이 답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 내가 왜 얘를 갖다가 치환했을까? 왜 얘를 치환했을까? 너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x의 제곱 플러스 만약에 x를 라지 x로 치환했다라고 쳐보자. 가면 라지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라지 x 마이너스 9는 0이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나는 요거 그냥 전개 2번만 하면 되고 얘는 완전 제곱식의 전개를 해야 되니까 차라리 얘보다는 얘가 덜 부담스럽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다. 이해가 나네 만. 야, 10원 너무 교과서처럼만 풀라고 하지 말고 좀 이럴 때 다르게 풀려고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너무 씨발 교과서처럼만 가면 너희가 진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 모든 심한 문제는 존나 족박 같은 새끼들을 모아가지고 모아놓은 거야. 전부 다. 이런 상황들을. 너희가 극복을 해내야 되니까 지금 연습 단계에서 너무 교과서처럼만 하지 말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제발 연습을 하셔야 된다. 종료. 다 푼해보자. 다 푼해는 유형 몇 번부터 질문이니? 3위가. 유형 3번부터 해주면 되나? 유형 3번의 질문. 유형 4번의 질문. 유형 5번의 질문. 유형 6번의 질문. 앞에 건 없나? 유형 6의 2-3. 실수 x, 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x제곱 플러스 4y2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 하자. 자, 내가 저기에 있는 식은 x제곱 대신에 1-y제곱을 넣어야 될 것 같아. 흐름상. 그럼 내가 이 녀석을 쳐다보니까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1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구나. 자, 솔직히 이거는 달라. 이거는 시험 범위가 될 수가 없다. 중간고사 완벽하게. 이유, 저번에 한번 요런 문제가 있었을 때 뛰어넘었었다. 필수 예제 문제에서. 자, x가 실수인데 실수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너희는 풀 수 있어야 된다. 가르쳐 줬으니까. 그럼 y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가 y 플러스 1, y 마이너스 1로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y의 값이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사이에 들어가게 읽어주는 2차 부등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해가니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자, 이 녀석의 그림을 그려보니까 위로 볼록한 느낌이고, 그다음에 이 축의 방정식은 y는 이다 라고 써주시면 돼. 바뀐 거야 그냥. y에 대한 2차식이니까 y라고 쓰시면 되는 거야. 공식 적용을 해라. 마이너스 2분의 4. 너그 절대 이거 암산하지 말라 했다. 내가 분명 암산해서 피본 새끼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진짜. 따라한다고. 나도 실수할 때 많아. 너는 나보다 더 많을 거야. 암산하지 마라. 그냥 다 써라 일단. 자, 그럼 이 2를 기준으로 1, 1은 다 왼쪽에 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존나 커트하기가 쉽네. 탁탁 끊어라 이런 말이네. 여기까지만 할게.
3번 문제. 이번에는 y제곱 대신에 넣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8. 그럼 y제곱 대신에 얘를 저쪽에 구해야 되는 식에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8이 될 거고, y가 실수라 했으니까 이 실수 제곱, 따라서 이 덩어리 또한 0보다 또 크거나 같다. 그럼 얘를 마이너스 2로 나눴다.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 풀 2, x 마 2.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x 제한된 범위가 구해졌고, 얘 어디로 볼록? 또 위로 볼록으로 그려지는데, 그럼 그때 그 축의 방정식은 x가 마이너스 4분의 4 따라서 1이다라고 볼 수 있네. 그럼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를 갖다가 또 이제 잘라야 되니 1 기준 2는 오른쪽 한 칸, 1 기준 마이너스 2는 왼쪽 3칸. 생략. 너희는 안 다쳐도 시험에는 안 나올 거야. 이거 나오면 바로 그냥 태클 문제다. 기말고사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다. 1학기 기말. 다음 유형 이어서 간다. 자, 보통 문제집에 있는 것보다 한 단계 업. 이유에 대해서 말해준다면, 저 문자를 갖다가 지금 3개를 줬으니까 각각을 다 완전 제곱식화 만들어라 라는 뜻인 거다. x, y, z가 실수 조건을 줬고 그 다음에 최소값 조건을 줬으니까. 그럼 요거를 좀 다르게 기하 느낌으로 또는 대수 느낌으로, 대수가 그냥 식으로 바로 푸는 거, 그 다음에 기하 그림으로 그려서 생각을 두 개로 나눠서 해볼게. 먼저 식으로 생각을 할 거다. x에 관한 식 쳐다봐라.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바꿔 써줄 수 있다. y에 대한 식 쳐다봐라. y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다라고 써줄 수 있다. z에 대해서 쳐다봐라. 가면 z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이다라고 써줄 수 있다. 이까지 이해가나? 마 1, 마 9, 마 16이 생긴다. 마이너스 25가 생긴다. 이런 뜻인 거지. 마 1, 마 9, 마 16이 생겨야지 내가 없던 숫자를 1, 9, 16을 만들어낸 거야. 그럼 마 1, 마 9, 마 16 합하면 마이너스 26이가 맞나? 마이너스 26이네. 그럼 원래 있던 플러스 25하고 계산내라. 마이너스 1. 됐니? 자, 실수를 제곱을 한다면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 했어. 그럼 여기서의 최소를 물어봤으니까 이것도 0 되고 0 되고 0 됐을 때가 최소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마 1이구나. 답인 거야. 마이너스 1이 답인 거야. 그럼 그때 각각의 x에 대해서 물어봤다. x 마 1. y는 얼마가 돼야 돼? 3. 그리고 z는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보시는 거야. 자, 이번에는 그럼 기하로 간다. x에 대한 식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y에 대한 식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z에 대한 식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럼 x 축의 방정식을 저거를 통해서 구하는 거다. 축방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z의 축방을 y의 축방을 구한다라고 생각해봐. 저쪽에 있는 식만 보고, y에 대한 식만 보고 y는 3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z에 대한 축방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 4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공식 적용한다면. 봐봐. 바로 구할 수가 있다. 여기 이 녀석을. 그러니까 쌤 말은 이거야. 너희가 x에 대한 식만 요렇게 쳐다보고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면 아래로 볼록으로 요렇게 그린다라는 뜻인 거고, y에 대한 식만 쳐다보고 그림을 그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요렇게 그릴 거고, 또 z에 대한 녀석만 보고 그림을 그릴 거야 라고 한다면 요렇게 그린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이제 위에 것처럼 안 했으니까 여기에서의 최소는 요거를 저기에다가 집어넣은 값이 최소값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직접 집어넣어 보셔야 한다. 위에 거는 식을 정리해 놓은 상태니까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바로 구할 수가 있었는데 요거는 그냥 그림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집어넣으면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이해하나 내 말이 뭔지? 좀 이따가 평면 좌표할 때 또 나올 거야. 잘 봐라. 그때도 이렇게 쓰일 거다. 내가 분명히 그리는 게. 필기하시면 된다. 분명 학교 선생님한테 또 질문을 하신다면 100% 이렇게 풀어주는 100%. 이게 빠를까? 아니 솔직히 대입하는 게 더 빠를 걸 축방을 갖다가 집어넣는 게 훨씬 빠르게 풀릴 수가 있을 수 있다. 자, 교과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거 유형 8번인가? 교과서 문제의 대표적인 예시다. 다음 그림과 같이 길이가 400m인 철망을 가지고 3개의 직사각형 모양의 가축 우리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 가축 우리 전체 넓이의 최대가 얼마인가? 철망의 두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자 2개로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가로 x, 세로 y다. 둘 다 가면 일단 기본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아실 거고 자 그러면 x 몇 개 드냐 저거 만드는데 2x가 드네 위아래 y는 몇 개가 들어? 4개가 드네 4y 왜? 하나 둘 셋 4개니까 그럼 요렇게 다 더했을 때 이 결과가 얼마가 떠야 돼? 400이요 됐니? 그 다음 이 넓이는 딱 봐도 그냥 이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건 xy인 것 같아 이것도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럼 너희는 누구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더 편해? x에 대한 식이 더 편하지만 지금 이 녀석을 약분을 시키고 쳐다봤을 때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200이다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솔직하게 y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더 빠르다. 그럼 x 대신에 이 녀석을 집어넣었다. 마이너스 2y의 제곱 플러스 200y가 되겠구나. 그럼 여기서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걸 통해서 제한된 범위를 뽑아내셔야 한다. 넘겼다, 나눴다, y는 100보다는 작다. 근데 저쪽에 우리가 쓴 처음 조건의 식에서 0보다 크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럼 이 그래프를 내가 그린다라고 생각한다면 위로 볼록하게 그리셔야 하고 그때 그 축의 방정식은 y는 이다라고 쓰셔야 하고 마이너스 4분의 200 따라서 얼마? 50 길이 물어봤으면 끝났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넓이 물어봤잖아. 길이 물어봤다라고 생각하자. 세로 50 돼야 되네. 세로가 50이면 가로는 얼마일까? 위에 내가 쓴 식을 쳐다봐. 가로는 100이 돼야 되겠네. 내가 왜 이렇게 구하게? 집어넣는 것보다 가로 세로 구해서 구하는 게 훨씬 빨라. 왜? 존나 숫자 값이 바로 나오니까 답은 5000일 거다. 너희가 50을 넣고 마이너스 2 곱하고 50 넣고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것보다 50이야. 세로가 50이라는 걸 가르쳐 주니까 가로는 100이야. 바로 곱해 5000이잖아. 요렇게 구하는 게 훨씬 빠르다. 그런데 선생님 제한된 범위였으니까 왜 안 자르셨나요? 야 잘라봤자 안 들어가제. 안 들어가는 새끼는 관련이 없었을 거라는 문제가 100%인데 내가 왜 써줬을까? 감점 당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써야지.
자, 저번에 한번 풀어준 적이 진짜 있는데 교과서마다 푸는 방법이 다르고 이것도 유형 문제 맞지? 교과서마다 푸는 방법이 다르고 푸는 방법이 달라. 근데 하나로 잡아. 이 새끼 축방 얼마야? x는 0이제 0을 기준 직사각형이 나오려면 같은 간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어차피 y 위치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쌤이 그때 이 간격 하나를 뭘로 잡아보되 a라고 잡았어. a가 양수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이 점을 갖다가 구하셔라. 그럼 a,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3이 돼야 돼. 됐지? 그때 내가 그때 넓이 구한다라고 해가지고 실수했었던 그런 문제인 거야. 넓이 구하라고 하면 고 이 문제로 바뀐다라고 했고. 그럼 딱 봐도 지금 여기 이 포인트는 뭐라고 하셔야지? 마이너스 a 곱하기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이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다. 둘레에 대해서 물어봤네. 둘레를 보통 L이라고 잡으니까 L은 가세의 합의 2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로의 길이가 뭐라고 잡을 수 있냐? 2a다라고 잡을 수 있겠네. a에서 마이너스 a를 빼니까. 그럼 세로의 길이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이 세로의 길이 그 자체잖아. 이해해? 거기에다가 곱하기 1을 한 게 둘레인 거야. 전개를 하셔도 돼. 안 해도 돼. 그냥 이 자체의 그림을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 쫄리면 전개해.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6이다. 그럼 얘가 어디로 볼록한 느낌이냐? 위로. 그러니까 최대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그 축의 방정식을 또 그려볼 거다. a는 이다 라고 쓰셔야 되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분의 4야 1이야. 둘레의 최대를 물어봤으니까 또 여기다가 대입을 하셔도 되는데 정현쌤이 씨 부리던 게 기억이 났어. a가 1이래. 그럼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야. 그럼 여기도 얼마가 되냐? 2라는 거야. 둘레는 얼마? 8이 되겠네. 내 말 뭔지 모르겠니? 최대가 되게 하는 a 값은 1이었으니 여기가 1, 1이면 2 가면 1 넣으니까 이 세로의 길이도 2. 정사각형이네? 무조건 정사각형이다.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혹시나 삑살이 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 기억이 안 나는데 삑살이 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사각형이다라고는 말하지 않을게. 보통 정사각형이에요. 내가 이거 이쪽에 넣었나? 아니, 또 길이로 한번 구해보는 걸로 해봤다. 혹시나 해서 이거 찍어봐. 찍어보면 그 친구는 또 다르게 풀었을 수도 있으니까 비교해봐라. 뭐가 더 너희한테 와 닿는지를. 내가 풀어주는 거하고 그 동영상에서 말하는 선생님하고 비교해보고 싶으면 찍어라. 닮은 문제네. 잘 봐라. 이렇게 생긴 게 딱 닮은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다. 정삼각형이네. 정삼각형이라는 단어가 뜨는 순간 너희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야 될 게 딱 두 가지. 높이 구하는 공식이다. 뭐게? 심각하다. A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높이, 넓이 구하는 공식은 필수. 피타고라스 때문에 저렇게 되는데 필수다. 선택 아니고 수학하려면 아셔야 한다. 자, 한번 가볼게. 자, 요렇게 쪼갰다라고 생각을 할게.
여기 이 그림을 쳐다볼게. 여기 이 직각삼각형하고 당연히 여기 이 큰 직각삼각형은 닮은 거야. 각 공통 동의각이야. 왜? 이거 직사각형이니까 수직이니까. AA 닮음이다라고 할 수 있고 보통 닮음은 AA로 통할 거야. 거의 AA 99% 정도 AA 닮음이다. 닮음이 나온다면 자 그럼 이제 작전을 짜셔야 되는데 어떻게 작전을 짜볼까? 내가 여기의 길이를 여기 이 반띵의 길이를 뭐 A다라고 잡았다라고 생각할게. 여기 이 부분을. 그럼 여기 이 부분은 얼마가 되냐? 3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6의 절반이니까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당연 수직 이등분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그 다음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여기를 B다라고 해볼게. 그럼 이 전체 부분의 길이는 뭐가 돼야 되냐? 2분의 루트 3a라 했으니까 3 루트 3이다라고 하셔야 되겠네. 됐나? 됐지?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의 길이 여기는 뭐라고 하셔야 돼? 3 루트 3 마이너스 b가 세로의 길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 까지 이해했나? 들어간다. 직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랑 같냐? 2a 곱하기 3 루트 3 마이너스 b하고 똑같은 거야. 맞지? 2a가 가로가 될 거고 세로의 길이가 얘니까 요렇게 곱하는 게 저쪽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자 닮음을 썼는데 비례식을 아직 하나도 안 썼잖아. 작은 것 대 큰 거는 작은 것 대 큰 거다라고 쓴 게 일반적인 우리가 중딩 때 썼던 거 a 대 3은 b 대 3 루트 3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a 대 b다. 작은 녀석 삼각형의 여기 밑변 높이를 b를 봤다. 그럼 똑같이 밑변 높이 3 대 3 루트 3이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다. 봐봐. 다시 보여줄게. 여기 대 여기는 여기 대 여기다라고 쓴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써도 되냐? a 대 3은 b 대 3 루트 3 이렇게 쓰셔도 된다. 이게 우리가 중2 때 일반적으로 썼던 닮은 방법인 거고 지금 쌤이 쓴 거는 뭐야? 그냥 각각의 비율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대 여기의 비율은 여기 대 여기의 비율이 똑같아야 된다는 걸 이용한 거야. 이렇게 써야만 스발르그가 좀 더 빨리 줄일 수가 있어. 내 말 믿고 한번 써봐봐. 비교해볼게. a 대 3은 뭐 대 뭐다? b 대 3 루트 3이다. 어차피 외항 내항의 곱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식 나오잖아. 맞지? 근데 내가 오른쪽 것처럼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약분되잖아. 약분할 수가 있어. b 자체를. 1대 루트 3이다라고 바로 줄이는 거예요. 그냥. 근데 너희가 이렇게 썼다라고 한다면 바로 줄이려고 생각하겠냐? 여기서도 줄여도 되긴 해. 되는데 바로 줄일 생각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쓰자라는 거야. 요렇게. 1대 루트 3이네. 가면 b 대신에 뭐를 넣어줄 수 있다? 루트 3a를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걸 알아냈고 그럼 그걸 여기다가 넣어보는 거야. 넣고 전개해봐라. 이 b 대신에 루트 3a 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3a다라고 생각을 하자. 전개해보자. 마이너스 2 루트 3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6 루트 3a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복잡하지? 복잡할수록 써보면 된다라고 내가 또 말을 했다. 분명히. 써보면 존나 간단하게 준다. 이 새끼가 어디로 볼록하다라는 건 위로 볼록하다라는 건 알아. 축방을 구해보는 거야 친구들아. 복잡할수록 써보면 그대로 까인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면 루트 3이 까이잖아. 까이고 나머지 숫자만 계산을 해봐. 2분의 3. 와, 어쩔 수 없네. 그때의 가로 세로를 갖다가 물어봤으면 조금 더 간단하게 됐을 것 같은데 넓이의 최대를 갖다가 물어봤으니까 이 2분의 3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더 베스트인 것 같다. 여기서 또 각각의 그 길이를 구해본다면 좀 복잡하니까 그냥 2분의 3 대입을 해라.
대입을 하시거나 아까 가르쳐준 대로 가로 길이는 2a라 했으니까 3이 될 거고 세로 길이는 여기다가 b를 빼는데 b는 뭐라 했냐? 루트 3a라 했으니까 2분의 3 루트 3이 될 거야.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되기는 된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니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시거나. 이해는 했나 뭔 말인가? 봐봐. 써보니까 어때? 복잡하지 않아. 간단하게 날려준다. 그럼 이걸 교과서나 다른 데서는 어떻게도 표현을 할 수도 있냐면 최고차항으로 한번 묶어보세요 라고 말을 해. 그러면 너희가 마이너스 2루트 3으로 묶어봤어. 그러면 a의 제곱이 될 거고 얘 마이너스 2루트 3으로 묶었으니까 뭐가 될까? 마이너스 3a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도 이해돼? 이렇게 묶어버리면 너희가 지금 헷갈려 버리는 거야. 지금 최대값을 갖다가 물어봤는데 내가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얘가 어디로 볼록한 느낌이야? 아래로 볼록한 느낌이니까 안 맞아 내가 생각하는 거랑.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축방을 이용해서 푸는 방식을 선호해야 된다.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위로 볼록이었던 게 마치 아래로 볼록이었던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너희의 입장에서 묶지 마라. 묶지 말고 있는 식 그대로 항상 내가 풀었던 방식대로 그려놓고 축방 구해서 구한 방식으로 이렇게 구하셔라. 필기. 지금 유형 몇 개 했지? 몇 개? 4개 했어? 오늘 문제 숙제는 20개 줄 테니까 마무리할 거다. 유형 11번까지 가자. 일단 써라. 일단 단골 문제, 통요고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 봤을 거예요. 근데 보통 요렇게 안 준다라고 했고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수치값을 준다 했다. 몇 원을 올리면 몇 개가 감소한다. 그래서 올리는 횟수를 x로 잡는 그런 활용이 보통 나오는데 요거는 줬어. 자, 그러면 원가를 어떻게 바꾼다라고 했냐? 150원인데 얘를 어떻게 한다면 x1을 올리면 아니네, 쏘리. 150원이었던 거를 200원을 받고 판다 했으니까 원래 이익은 50원이네. 맞지? 그러면 여기에 이 판매 가격을 x1 올린다라 했으니까 200 플러스 x에서 제한다면 이익은 일단 x 플러스 50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 이해가니? 그 다음에 6,400개를 판매했는데 x1을 올리면 50x개가 감소한다니까 판매량은 6,400 마이너스 50x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이 두 개를 갖다가 곱한 게 판매 이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자, 원가 150원, 200원 받고 판다. 내가 장사치야? 나 150원에 까자 들고 와서 너희한테 한 명당 200원 주고 팔았어. 그럼 나는 한 명당 50원의 이익이 있는 거니까 여기 이익이라 했으니까 이익으로 계산해야 되니 50. 거기에다가 가격 x1 올리면 50원에다가 x1이 추가가 되는 거야. 내 이익이. 거기 이제 판매량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요거 두 개를 갖다가 곱한 게 내 최대 이익, 이제 판매 이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걸 Y다라고 할게. 판매 이익을 Y. 자, 요 두 개를 갖다가 곱해보자. 곱한다면, 마이너스 50x의 제곱이 되고,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500x.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곱하면 플러스 6400x. 그럼 두 개를 더해보니까 플러스 얼마고? 3900x가 플러스 뭐 상수 뭐 계산이 될 거야. 자, 얘가 어디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판매 이익 최대가 나오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추계 방정식을 이용해서 x를 구해보니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00분의 b 3900이다라고 보시자. 자, 계산해보니까 얼마 나와? 39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때 판매 가격의 최대 이익을 갖다가 물어본 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아니네. 뭘 물어봤냐면, 한 개의 판매 가격이 얼마가 되는가? 그럼 x가 39일 때니까 판매 가격은 얼마가 된다? 239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지. 다시 x가 39일 때 판매 가격은 얼마인가? 착각을 요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내가 순수 이익에 대해서 계산을 해 놓은 거고, 원래 판매 가격을 200원인 상태에서 x1을 올린다 했으니까 그때 이익은 판매 가격은 200에다가 39를 더한 239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야. 그럼 판매량은 얼마가 되는가? 그때는 이 39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고 잘 대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 썼으면 옆에 너희 그때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자습해라.